먼저 국가가 국민이 범죄에 피해를 입도록 한 것, 그리고 미연액을 방지를 못하고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피해자께서 충분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이 안 들게끔 되었다면 그것도 검찰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박과 몇 가지 사건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에서 수사 중인데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20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가해자가 수감 동료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살인미수였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살인 강간미수 혐의로 공소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님이 DNA 재검증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서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총장님의 특별 지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질의가 끝나면 이 필요성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질의가 끝나면은 이것 역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이를 세상에 알린 전직 공무원이 조금 전 검찰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 검찰 수사 진행이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하게 됐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잇따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죠? 예,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네, 중대 범죄라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회방했으니까. 예,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짜 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받으러 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입니다. 둘째는 대선 8일 전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한 공작 시도입니다.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던 최재겸 대검 중수부장이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가짜 뉴스를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실상 보도 속의 최재경 중수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후보에게 보고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패턴이 보여집니다. 맨 처음에 가짜뉴스 생성입니다. 가짜뉴스가 생산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뛰어들어서 확산시킵니다. 셋째는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이 이것을 다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아직까지 확인된 공작 사건은 두 건인데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체 그리고 대선 후보가 사전 조율을 하고 사전 교감을 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밝혀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바로 전날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접 관여 정황 수사해야겠죠?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바로 전날에 무려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고 보조금으로 나중에 보전까지 받았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여를 한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봐주기 의혹, 이 사건의 경우에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가 참여를 해요. 부산저축은행 대출 책임자가 윤석열,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전명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을 알아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만 검찰총장이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재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해명돼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윤석열 부실 수사를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계속 자행이 된 거예요. 이런 분이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송영길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이어야겠죠? 수사해야겠죠? 여러 의혹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오점으로 남을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를 통한 공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총장도 마치 재수사를 하겠다고 거들고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추가로 밝혀진 최재경 발언은 화천대유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병욱 의원, 특위상황시장을 맡고 있던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주요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이 직접 가담했고 국회의원이 연루되는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 선거 캠프가 모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최소한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것도 규명이 돼야겠죠? 네,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하고 지시한 것이 누구였는지 철저히 규명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박용진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답변하실게요. 예, 아까 답변하십시오. 저 의원님께서 예. 두 가지 그 답변을 좀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부산의 성폭력 미수 피해자께서 직접 국감장에 나오신 것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먼저 국가가 국민이 그 범죄에 피해를 입도록 한 것, 그리고 미연액을 방지를 못하고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피해자께서 충분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이 안 들게끔 되었다면 그것도 검찰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산지검 검사, 여성 검사 두 분이 그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찰에서 원래 중상해로 일반적인 상해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여성 검사가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검사에게 정말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중상해 사건을 살인 미수로 기소한다는 건 검사에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마지막에 피의자에게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라. 피해자한테 미안해 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해당 검사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을 보고 제가 그 여성 검사에게 정말 잘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들어갔을 때 먼저 경찰에서 첫 번째 국과서에서 DNA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까지 DNA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따로 부산지검에는 국가수에서 두 번 했지만 국가수도 물론 잘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분석도. 그러니 세 번째는 감식을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다가 별도로 따로 한 번 더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더 받아서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했습니다. 세 번째 검토를 하니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돼서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협박과 몇 가지 사건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해서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보호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종합국감 전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형사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장기화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권익위의 제보자였던 분이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종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